보험친구.com 소개해드립니다. 부담되는 보험료, 알듯말듯한 보장, 내 보험 바로 알고 싶을 때, 그럴 때는 검색창에 보험친구.com을 검색하시거나 1844-0585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이미 가입했던 보험의 경우 뭐가 문제인지, 또 내가 가입한 보험에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보험친구.com에서는 모두 무료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암보험, 종신보험, 실손보험, 그 외에도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운전자보험 등등 모두 상담이 가능하고요. 검색창에서 보험친구.com 그리고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접속하시면 바로 사이트로 연결이 되고요. 전화 1844-0585 어디든 연락 주시면 보험친구라는 여러분의 든든한 친구를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보험친구.com이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만 이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무슨 아이템으로 무슨 뉴스를 하든 지금 민주당 내 이슈로 댓글창은 계속해서 부글부글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특검 추천. 이재명 대통령이 불쾌함을 표했다. 어떤 매체들은 진노라는 표현도 쓰던데 청와대 측 얘기를 들어보면 진노까지는 아니고 분명히 어떻게 이런 사람을 이라는 표현까지는 등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여러 정황상 그렇다는 것이고요. 자, 민주당에서 특검 후보 2차 종합특검 후보로 내세웠던 인물이 전준철 검사 출신의 변호사고, 조국혁신당에서 권창영 후보를 내세워서 결과적으로 권창영 후보가 특검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전준철이라는 인물이 과거 쌍방울 김성태 회장 측을 변론했다라는 이력이 나오면서, 그럼 이 사람을 추천하고 이게 내세울 때 당 내에서 어떤 과정을 거쳤던 것이냐라는 것을 보니까 지금 법사위원들도 패싱했다, 최고위원회도 패싱했다. 그러니까 지금 추천했다는 인물로 딱 꼬집어서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이성윤 의원 한 명이에요. 그래서 이성윤 의원은 최종 책임은 나에게 있다, 특검 추천 이 사고를 보면서 그동안의 관행을 고쳐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참 정청래 대표가 이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책임은 당대표에게 있고 당대표가 보기에 그동안의 관행을 고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대통령께 누를 끼쳐드린 점 대단히 죄송하다. 이렇게 사과의 메시지를 냈습니다. 물론 그 전날 이성윤 의원도 자신의 책임이 있다라면서, 물론 약간의 좀 전준철 변호사의 다른 입장을 또 대변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긴 했습니다만 사과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게 일단락은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상황들을 저희 뉴스다이브를 보시는 분들 다 내용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보고 네 분에게 한마디씩 좀 이야기를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우리 박영식 평론가부터 이 건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은 뭐라고 보세요?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절차 과정의 실종이죠. 실종. 예, 그러니까 이제 합당 논란에서도 사실 합당 제안한 과정이, 절차와 과정이 세밀하지 못했다라는 지적이 이미 일찍이 있어 왔고, 이 케이스에서도 결국 인사 검증이라든지 인사 추천 시스템이라는 것이 사실상 전무했다라는 게 이미 드러났고요. 사실은 인사 관련 문제 얘기를 하면은 앞에 대변인도 나와 계십니다만은 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 이제 이진년 부원장이 임명되는 거에 대해서도 재검토를 한다라는 뉴스는 일부 있었습니다만은 예. 그 역시도 누가 추천했냐 해서 최고위에서 논란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이 내부에 있는 어떤 당무 시스템 자체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길래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큰 것이고, 두 번째는 저는 이 문제를 직면했을 때 해결하는 방법과 대처하는 태도에 또 있다라고 봐요. 근데 왜냐하면 오늘 최고위 같은 경우에는 이성윤 최고위원에게 상당 부분 어떤 입장을 듣고 해명이나 사과를 듣는 차원에서 잘 마무리가 됐으면 다음 챕터로 넘어갈 수 있는 명분이라도 있는데, 최고위를 다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정청래 대표부터 시작해서 이현주 최고위원, 강득구 최고위원, 황명선 최고위원까지 뭔가 좀 스무스한 분위기에서 마지막에 이성윤 최고가 잘 마무리만 지었다라고 하면 더 이상 논란으로 번지지 않을 분위기였는데, 오늘은 이거는 사실 사과가 아니라 또 다시 한번 전준철 변호사의 입장을 대리하는 성격의 얘기를 주로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성윤 최고위원의 태도도 좀 바람직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의 해결 방법은 누군가 책임 있는 사람이 결자이지 않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좋습니다. 특히 이성윤 예. 최고위원의 사퇴까지도 지금 나아갈 수 있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더 신중하게 지금의 상황을 엄중하게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당대표 사퇴, 이성윤 의원 사퇴 등의 이야기까지 나올 수밖에 없는 사실 엄중한 상황이긴 하죠. 네. 예.
실제 이제 대통령을 모시고 일을 하는 뭐 직속기관의 부위원장으로서 계속 이제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취임 이후에 예. 정말 뭐 많은 성과를 내면서 계속 일로 몰아붙이는 가운데서 특검도 어쨌든 대통령이 임명하는 일이죠. 예. 일. 혼자 임명하는 건 아니고 이제 추천을 받아서 최종 결정을 하는 일인데 그동안 우리 일반인의 그냥 감성으로 보면 가장 정확할 것 같아요. 멀리 뭐 이렇게 정치적 정무적으로 따지지 않더라도 거의 목에 칼을 들이댄 사람들이 있잖아요. 기존 그 과정에서. 예. 저도 제가 직접 밝힌 쌍방울 김성태 씨 관련된 건이 여러 건이 있습니다. 제보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특히 뭐 필리핀 이쪽에서 온 제보 기타 해서 여러 건을 밝혔지만 그런 범죄자들을 비호했던 그 경위는 뭐 해명 내용도 봤습니다만 네. 중요치 않습니다. 거기에 이름이 올라갔다. 그게 검색이 안 된다. 검색이 다 되고 있잖아요. 그런 아주 기초적인 그냥 구글링만 해도 나오는 부분을 놓쳤다. 이런 부분에서 사람 가장 인간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대통령이기 이전에 정말 화가 나는 부분인데 그래도 뭐 그런 부분은 외적으로 지금 이렇게 크게 흘러나오지 않았습니다. 예. 지난 대선 때 다 대통합을 하면서 한 바구니에 다 담아서 정말 어렵게 탄핵 이후에 대선도 치렀습니다. 그러면서 대통합으로 오고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 왔는데 거꾸로 목에 칼을 들이댄 사람들에 대해서 추천을 했다. 이 부분은 인간적으로도 그렇고 실제 지금 당내 분위기도 그렇고 전체 국정을 이끌어가는 대통령에 대한 기본 예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김기현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네, 이거 보면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알공몰무라고. 유명해요? 알았으면 공범이고 몰랐으면 무능이다. 아, 예. 네, 그거를 전형적이 딱 들어맞는 것 같아요. 실력이 좋은 사람인 거 확실해요. 그 관련해서 김기현 변호사도 저도 언급한 적이 그랬으니까. 있었죠. 예. 근데 변호 이력이나 이런 걸 보면 도저히 민주당에서는 추천할 수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저도 몰랐으니까 무능합니다. 죄송합니다. 왜 그래? 네. 본인의 자아 비판으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건 맞는데 그러니까 이거죠. 실력이 좋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실드를 자꾸 언급하고 실드를 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실력이 좋으면 뭐 한동훈도 추천해 보게요, 그럼? 한동훈 실력이 없어 근데. 일단은 그 흐름에 좀 맞게 좋아요. 예. 예, 그런 거고. 근데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뭐 예를 들면 저도 이제 최혜병 사건에서 공익 신고를 했잖아요. 근데 공수처에 갔더니 이종호를 변호했던 맞아요. 사람들이 예. 거기 검사로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때 제가 느꼈던 배신감이 엄청났습니다. 예. 그런 사람이 만약에 해병 특검이나 이런 데 들어왔다고 해보세요. 제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예. 똑같은 거거든요. 대통령 입장에서도 진짜 자기를 수사하는 그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모함을 하는 사람의 변호인이었던 사람, 설령 그 사람이 대북송금에 진짜로 변호를 했는지 아니면 다른 죄를 변호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건 뭐 사실 강론으로 봐야 되는 그게 것이다. 아니라고 예. 할지라도 여기 변호인에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대통령한테는 엄청난 그렇죠. 충격이었을 겁니다. 이름이 올라 있었던 거는 뭐 틀림없는 사실이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설령 민주당에서 이걸 몰랐다 하더라도 만약에 민주당에서 정말 뭐 당의 법률국에서도 검토하고 법사위에도 물어보고 다 거쳤는데도 이게 안 걸러졌다라고 하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그게 거죠. 아니고 예. 전혀 그런 검토 과정을 거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형태로건 또 이거는 좀 용서받거나 좀 변명하기는 어렵다라는 예. 생각이. 자, 당 안에서 우리 임세영 부대변인은 뭐 당 안에서 돌아가는 이야기들이 좀 있는지요? 일단 나와 있는 그 상황이 다고요. 저는 제가 주목한 것은 청와대의 반응입니다. 왜냐하면은 저도 이제 청와대에 있었지만 대통령의 감정이 언론 보도에 나오지가 않아요. 예. 그렇게 되면 우리가 통제를 합니다. 그렇죠. 실제로 대통령께서 뭐 화를 내셨다, 뭐 좋아하셨다, 뭐 이런 굉장히- 내용은 그렇죠. 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만약에 언론 보도에 나오면 저희가 정정 보도 요청을 합니다. 예.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불쾌감을 보였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 심지어 그 워딩도 나오고 있는데 전혀 정정이 되고 있지가 않아요. 그 말인즉슨 대통령께서 실제로 기분이 나쁘셨다. 그렇죠. 불쾌했다. 네, 예. 난 거고 그것이 나가는 것에 막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알아라라는 내용으로 그렇죠. 저는 반대로 얘기하면 오히려 표현하고 싶다가 될 수도 있고요. 전 그렇게 일단 읽혔고요. 뭐 의도했든 안 했든 어쨌든 지금 이 상황은 굉장히 잘못한 건 맞고요.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추구하는 게 바로 투명성이고 다 공개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국무회의든 뭐든 다 공개하는 건데 지금 그 대통령의 기조와
좀 반대로 당이 가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지금 여러 비판과 지적이 있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한 저는 좀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또 이성윤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어쨌든 잘못했다고 시인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잘못했다 시인만 하시면 끝납니다. 왜 이 변호사가 옛날에 어땠고 뭐 잘했고 뭐 이거는 너무 사족이에요. 그러면 그 사과가 오히려 퇴색된다.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그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이 태도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이게 오늘 최고위원 발언을 아마 다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성윤 최고는 전준철 변호사를 두둔하고 비호하는 것을 넘어서 자기 자신도 과거 윤석열 정권에서 핍박을 받았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 마치 자신들이 받았던 역사를 모독하지 말라는 식의 말씀을 하시거든요. 지금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의 상황은 당에서 어쨌든 다음 주가 설 명절이기 때문에 밥상머리에 올라갈 민심을 어떻게 다독이느냐 그 어떤 안정적인 여당의 분위기를 만들어 가려고 어제 비공개 최고위까지 했던 것인데 오늘 월요일자 최고위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거는 너무나 이 어떤 현실 인식이 뒤떨어진다라는 것이고 이게 이제 특검 얘기를 저희가 앞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예. 근데 1차 특검 때 3특검이 미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2차 종합특검으로 간다라고 하는 이 시민과 국민들의 어떤 간절함 이것 때문에 2차 특검 후보 추천을 했던 것인데 그러면 그동안 당에서 계속 내란 종식이 중요하고 김건희 윤석열 심판이 중요했다고 얘기했던 이성윤 의원의 그 말은 어디로 가 있는 거냐 결국 그냥 보여주기식 아니었느냐는 비판이 뒤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정치는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꾸 책임진다라는 말만 하실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 이미 어제와 오늘에 이어서 기회가 없었던 게 아닌데 이 정도의 태도만 나온다라는 것은 국민들을 사실 기망하는 행위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그 특검 얘기가 나왔으니까 짧게 네. 말씀드리는데 2차 종합특검이 어디서 먼저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정부 입장에서는 2차 종합특검이 썩 달갑지만은 않다라는 이야기도 과거에 있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왜냐하면 그걸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외교적 성과나 경제적 성과가 묻히는 효과는 분명히 있으니까요. 예. 그런데 최소한 그러면 2차 종합특검의 필요성에 공감한다 하더라도 당 입장에서는 그 법을 통과시키고 설계하기 전에 어떤 후보군들이 있는지 어떻게 준비될 수 있는지 파견검사나 이런 사람들의 열이나 이런 건 있는지 경찰들의 파악을 하고 미리 준비를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돌아가는 거 보면 일단 법부터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사람 찾은 것 같아요. 예. 네, 이런 식으로는 안 됩니다. 이거. 자, 뭐 저희 방송 시간이 항상 이렇게 아쉽습니다. 이미 그 약속된 시간을 다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입니다만 모르겠어요. 그 늘 해결해야 할 문제는 등장하죠. 매일매일 아마 쏟아질 겁니다. 아니면 뭐 아침 저녁으로 쏟아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 해결해야 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실력인 것 같아요. 그 실력의 영역으로 들어갔을 때 국민들에게 어떤 신뢰를 줄 수 있을까? 최근 대통령이나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뭐 여러 여론조사 지표를 봐도 대통령 지지율도 높이 나오고 뭐 특히 이제 부동산 관련된 이슈에서는 지금 다주택자들 양도세 중과 뭐 유예를 멈추는 중단하는 그 이슈에 대해서도 여론조사상으로는 지표가 좋다. 그렇다면 정부가 일을 하고 있고 대통령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이라고 표현을 쓰는데 여당은 지금 여기에 발맞춰서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진지하게 숙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합당 관련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관련된 문제로 매번 댓글창에도 뭐 명청의 갈등이 어쩌니 이런 단어들이 올라오는 것은 누군가가 그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렇다면 민주당도 늘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 정당이라면 잘 해결하는 모습,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검을 추천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사과했다 이렇게 끝날 수 있는 일인지는 많은 지지자들이나 국민들이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판단에 대한 정당의 또 책임 있는 대한민국 여당의 모습은 어떤 식으로 나올지 아마 며칠 안에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조국혁신당에서는 13일 이전에 답을 주지 않으면 이 합당에 관련된 답을 주지 않으면 없던 일로 하겠다라는 입장까지 나왔으니까요. 지금 이제 민주당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보여줄 그런 타이밍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오늘 방송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함께해 주신 네 분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한 10분 정도 초과 근무했는데 초과 수당은 아쉽게도 준비가 안 됐습니다. 예, 조심해서 들어가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3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보험친구.com 소개해 드립니다. 부담되는 보험료, 알듯말듯한 보장, 내 보험 바로 알고 싶을 때, 그럴 때는 검색창에 보험친구.com을 검색하시거나 1844-0585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이미 가입했던 보험의 경우 뭐가 문제인지, 또 내가 가입한 보험에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보험친구.com에서는 모두 무료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암보험, 종신보험, 실손보험, 그 외에도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운전자보험 등등 모두 상담이 가능하고요. 검색창에서 보험친구.com 그리고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접속하시면 바로 사이트로 연결이 되고요. 전화 1844-0585 어디든 연락 주시면 보험친구라는 여러분의 든든한 친구를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보험친구.com이었습니다.